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기업이 있습니다. 유비온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에듀테크 기업인데요. 근데 여기가요, 정말 오랫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드디어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거대한 기회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잠깐 반짝하는 걸지 지금부터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14억 9천만 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유비온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기록한 영업이익입니다. 정말 길고 긴 적자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흑자로 돌아선 아주 역사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죠. 이 흑자 전환,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대한 성장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이 기회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당연히 유비온이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비즈니스 모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바로 워렌 버핏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경쟁사들이 절대로 쉽게 넘어올 수 없는 우리 회사만의 깊고 넓은 성벽 같은 건데요. 유비온은 바로 이 해자를 기술력으로 아주 단단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유비온이 가진 핵심 기술, 바로 AID 7레이어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어떻게 강력한 락인 효과,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든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 어떤 학교나 기업이 유비온 플랫폼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학생들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그 데이터를 먹고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요. 그럼 나중에는 다른 걸로 바꿀까 싶어도 이미 쌓인 데이터랑 고도화된 AI가 아까워서 못 바꾸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가는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바로 이게 유비온의 아주 튼튼한 수익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 실제로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유비온의 대표 플랫폼인 코스모스는요, 이미 국내 130개가 넘는 주요 대학에서 사용하면서 사실상 고등교육 시장을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는 삼성전자 같은 아주 굵직한 대기업 시장까지 진출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비온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 다시 말해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차트 하나가 정말 많은 걸 보여주죠. 몇 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던 저 파란 막대가 2025년을 기점으로 드디어 14억 9천만 원이라는 플러스로 극적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비용 줄여서 억지로 만든 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성 높은 B2B 사업 중심으로 아예 회사 체질을 개선해서 만들어낸 아주 질 좋은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뭘 할 건지 아주 명확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목표가 정말 구체적이에요. 매출은 650억 원까지, 영업이익률은 10% 이상으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총 주주환원율을 25%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가 주주환원율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그것도 25%라는 높은 수치로 약속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걸 바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6억 원, 이게 뭐냐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회사가 바로 사들인 자사주 금액입니다. 우리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기존 사업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먹거리도 계속 찾고 있어요. 정부가 하는 공적 개발원조, ODA 사업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전 세계 17개국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고요. 당장 2025년에는 유학생 관리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심지어 딥고봇 같은 하드웨어로 직접 만지고 배우는 피지컬 AI 교육 시장까지 넘보고 있으니 성장 동력은 정말 여러 곳에 까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죠. 이제부턴 장밋빛 전망에서 한 발 물러나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 즉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외부 리스크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정말 야심차게 밀어붙인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국 채택률이 고작 33.1%에 그쳤어요. 심지어 교육의 중심이라는 서울은 24%밖에 안 되고 어떤 지역은 10%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좀 실망스러운 성적표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유비온이 앞으로 초, 중고, 그러니까 K-12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점 찍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팔려고 준비해놓은 제품을 사줄 사람이 없는, 즉 수요 자체가 증발해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회사 내부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분명 영업이익은 14.9억 원이나 벌었다고 하는데 정작 주주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목, 즉 주당 순이익, EPS는 고작 68원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회사가 장사해서 돈은 벌었는데 세금 내고 뭐 내고 다 떼고 나니 정작 남는 게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수익성 구조가 아직은 좀 취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EPS가 낮다는 건 회사가 약속했던 배당을 과연 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도 적은 소위 말하는 스몰캡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어서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회사의 내실, 즉 펀더멘털을 살펴봤다면요. 이제는 좀 더 실전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사고 팔지 기술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현재 유비온 주가의 핵심 구간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980원에서 1000원 사이가 단단한 지지선, 즉 우리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바이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위쪽으로는 1150원에서 1200원 사이가 저항선, 그러니까 이익을 실현할지 고민해야 하는 셀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6원이라는 가격,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왜 하필 이 가격이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회사가 직접 자기네 주식을 사들인 자사주 매입 평균 단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회사 입장에서 우리는 적어도 2006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하고 시장에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심리적, 물리적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주 간단한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가가 980원에서 1000원 지지 구간 근처로 내려올 때 분할로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 둘째, 목표가는 1150원에서 1200원 저항 구간으로 잡고 약 15%에서 22%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950원 선이 깨지면 미련 없이 손절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모두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겠죠? 과연 유비온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고위험, 고수익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성 적자 기업이 보여준 극적인 턴어라운드, 그리고 주주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강력한 비전,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불안한 정부 정책 리스크와 아직은 취약한 재무 구조라는 명확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유비온의 2030년 비전에 기꺼이 투자하시겠습니까?